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국지에서 가장 한심한 남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열의 아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은 어찌하여 이 세상에 주유를 태어나게 하고 또 제갈량을 태어나게 하였는가. 제갈량한테 3번 당하고 분통이 터져서 피를 토하며 죽은 동호의 소심한 장군 주유.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80만 대군을 물리친 전공마저 제갈량에게 빼앗기고 끝까지 질투에 눈이 멀어 찌질하게 죽어간 그 남자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소설가 나관중이라는 한 사람이 지어낸 허구 때문에 1800년 동안 천하의 질투쟁이로 억울하게 낙인 찍힌 남자가 있다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삼국지가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지금부터 정사 삼국지가 기록한 진짜 주유의 모습을 하나하나 꺼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역사 속 주유는 질투의 화신이 아니라 동호에서 가장 빛나는 천재 장군이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에 얼굴까지 빼어나게 잘생겨서 사람들이 미주랑이라고 불렀고 음악에도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술에 3잔 취해도 연주자가 음을 틀리면 고개를 돌아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곡이 틀리면 주랑이 돌아본다는 뜻의 고귀호 주랑고라는 고사성어까지 탄생했으니 그의 음악적 감각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짐작이 가시죠. 당대 최고의 미녀로 이름을 떨치던 소규를 아내로 맞이했고 절친한 버지자 군주인 손책과는 형제처럼 지내며 천하를 도모했습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음악까지 잘하고 아내는 나라 최고의 미인이고 친구는 한나라의 군주라니 이 정도면 이 시대 표현으로 인생 만럭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어째서 소설에서는 질투에 미쳐 날뛰는 소심남으로 전락해버린 걸까요? 그 비밀은 소설 삼국지연애를 쓴 작가 나관중에게 있습니다. 나관중이 삼국지연애를 집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촉한을 정통으로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비와 제갈량을 주인공으로 만들려면 그들의 적이 필요했고 조조가 최종 악역이라면 주유는 중간 보스 역할이 딱 적당했던 거예요. 제갈량의 천재성을 돋보이게 하려면 누군가 처참하게 깨지는 상대가 있어야 했고 그 불행한 역할에 주유가 낙점된 겁니다. 정사에서는 적벽대전의 모든 전략과 지휘를 주유가 도맡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조가 남쪽으로 내려올 때 도모의 대부분 신하들은 항복을 주장했습니다. 조조의 군대가 80만이라는 소문에 도모 조정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주유만이 당당하게 손권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조가 80만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15만에서 16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북방 군사라 물 위에서 싸우는 것에 서툴며 형주에서 새로 항복받은 7, 8만 군사는 마음속으로 의심을 품고 있으니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고 조목조목 분석한 겁니다. 이 냉철한 판단력이 바로 정사가 기록한 진짜 주유의 모습이에요. 소설에서는 제갈량이 손권을 설득하여 전쟁을 결심하게 만든 것처럼 묘사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손권의 마음을 돌린 장본인은 오직 주유뿐이었습니다. 정사 삼국지 주유전에는 제갈량이 적벽대전에서 무슨 활약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동남풍을 빌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화살 10만 개를 구해왔다는 초선차전도 없으며 연환계를 꾸몄다는 내용도 전부 소설가의 상상에서 탄생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화공작전을 먼저 제안한 사람은 제갈량이 아니라 동호의 노장 황계였고 주유가 그 계책을 받아들여 실행한 것이 적벽대전 승리의 핵심이었습니다. 황계가 거짓 항복 편지를 조조에게 보내고 기름과 마른 풀을 가득 실은 배 수십 척을 이끌고 조조 진영으로 향한 그날 주유는 전군에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길이 양자당 위를 뒤덮고 하늘이 붉게 물들 때 그 전장의 한가운데서 군대를 지휘한 사람은 제갈량이 아니라 33살의 청년 장군 주유였습니다. 5만이 채 안 되는 군사로 20만이 넘는 조조의 대군을 격파한 이 전투는 중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승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이 전투 하나가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지는 삼국시대의 판도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소설에서는 이 모든 공이 제갈량에게 돌아가요. 주유는 제갈량의 계책에 놀아나는 조연으로 전락하고 적벽대전 이후에도 계속 제갈량에게 당하기만 하는 바보로 그려집니다. 정사에는 적벽대전 직후 주유가 조인의 군대와 남군에서 1년 넘게 치열하게 싸워 결국 승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주유는 말을 타고 전장을 시찰하다가 적군의 화살에 옆구리를 맞았는데 말에서 떨어질 정도의 중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유는 부상을 숨기고 다시 일어나 전군을 순시하며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장수가 부상을 숨기고 전장에 나서는 이 모습에서 질투해 눈이 먼 소심한 남자의 그림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유가 실제로 제갈량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는 정사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제갈량을 질투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늘은 왜 나를 낳고 제갈량을 또 낳았는가라는 유명한 대사도 나관중이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에요. 실제로 주유가 죽은 원인은 남군 전투에서 입은 화살 부상의 후유증 혹은 과로로 인한 병사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주유는 죽기 직전까지도 천하를 향한 원대한 꿈을 품고 있었어요. 그는 손권에게 서쪽의 입주를 정벌하고 그 땅을 기반으로 북쪽의 조조와 맞서자는 천하 2분 지계를 상소했습니다. 이것은 제갈량의 천하 3분 지계보다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전략이었어요. 만약 주유가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삼국시대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주유의 죽음을 알리는 보고를 받은 손권은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근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오늘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는가. 주유의 장례에서 손권은 직접 상복을 입고 강미에서 관을 맞이했으며 그의 자녀들을 자기 자식처럼 돌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훗날 손권이 황제에 오른 뒤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적과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편의 질투 때문에 죽은 소심한 남자라는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평가 아닙니까? 정사에서 주유를 평가한 동시대 인물들의 말을 살펴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유비조차도 주유를 두고 기량이 크고 뜻이 원대한 인물이라고 인정했어요. 주유를 계승한 노숙도 주유를 깊이 존경했고 주유가 추천한 대로 도모의 다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주유는 도량이 넓고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 도독에 임명되었을 때 손견 시절부터 도모를 섬긴 노장장보가 주유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오래되었는데 자기보다 어린 주유가 총사령관이 된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주유는 화를 내거나 권력으로 누르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정보를 대했고 결국 정보 스스로가 감복하여 마음을 바꿨다고 정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량이 조바질투에 미쳐 죽은 남자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주유가 이토록 억울한 피해를 당해야 했을까요? 나관중이 살았던 시대는 원나라 말기에서 명나라 초기로 이민족의 지배를 받던 한족에게 정통성이라는 가치가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유비의 촉한을 한나라의 정통 후계로 세우려면 유비 진영의 핵심인 제갈량이 최고의 천재여야 했고 그 천재성을 증명하려면 격파당하는 상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주유는 실제로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꺾어야 제갈량의 위대함이 더 도드라졌던 겁니다. 평범한 장수를 이기는 것은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천하의 명장을 압도하면 그 승리의 무게가 달라지니까요. 결국 주유는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소설에서 더 처참하게 무너져야 했던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18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삼국지연애를 읽으며 주유를 비웃었습니다. 하늘은 왜 나를 낳고 제갈량을 또 낳았는가라는 대사를 인용하며 질투에 미쳐 죽은 한심한 남자의 대명사로 사용해왔어요. 하지만 실제 주유는 35해의 짧은 생애 동안 도모를 지키는 방패이자 천하를 향한 칼이었습니다. 적격대전이라는 역사상 최대의 역전극을 연출한 명장이었고 음악과 전쟁 두 분야에서 모두 천재라 불린 드문 인물이었으며 손권이 황제가 되는 날까지 잊지 못한 일생의 은인이었습니다. 소설한 관이 한 인간의 이름에 1800년의 오명을 씌울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이야기 속에 얼마나 많은 진실이 묻혀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소설가의 분 한 자루가 역사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주유 공근은 질투에 미쳐 죽은 소심한 남자가 아니라 시대를 뒤흔든 동호 최고의 천재 장군이었습니다. 1800년 만에 그의 이름 석자에 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이제는 벗겨줄 때가 되었습니다.